안희정 전 지사의 성폭행 의혹 사건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점심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의 대북 특사단의 성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묻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홍준표 대표도 참석했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왔을까요?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우 원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5당이 다 모였습니다. 홍준표 대표 만난 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 이제 처음이죠. 청와대에서 회동한 거. 네, 홍준표 대표가 처음 참석한 거죠. 네. 물론 이 중에서는 당 대표가 나중에 된 사람들도 몇 사람 있죠. 네, 네. 조배숙 대표도 그렇고요. 네. 사실 유승민 대표도 아예 문재인 정부 초기 때는 당 대표가 아니었고요. 네. 그러나 당 대표 전체 차원에서는 그동안에 홍준표 대표만 지난해 7월 달에 당 대표가 돼가지고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죠. 네.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네. 참석하지 않다가 이번에는 참석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참석하려고 할 때 세 가지 조건을 내걸었었죠. 네, 네. 교섭단체 관련된 부분은 청와대 입장이 관철이 됐습니다. 네. 5당 대표한테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5당이 참석하자 했는데 네. 이번에는 홍준표 대표가 수용을 해가지고 네. 5당 대표들이 모두 오늘 청와대 회동을 대신 가지고 외교안보 이야기만 하자. 이건 또 네. 홍준표 대표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요. 그렇습니다. 외교안보 얘기만 하고 네. 또 실질적인 얘기하자 두 가지를 덧붙였죠. 알겠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뭐 그건 저희가 화면으로만 봤으니까요.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장제원 대변인 모습 보이고 홍준표 넥타이를 좀 풀어 헤친 모습이고 제일 먼저 홍준표 대표가 와 있었고요. 추미애 대표 왔습니다. 장제원 대변인 모습 보이고요. 네, 홍준표 대표가 조배수 민주평화당 대표와 네, 뒤에 장하성 실장, 정책실장 모습도 보였고요. 네, 이제 오찬하기 전에 이렇게 유승민 대표가 왔습니다. 네. 정의용 실장이 보이네요. 정의용 실장이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오늘. 네, 배석해서 설명했다고 설명했고요. 그러죠. 네, 이정미,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왔고 박범계 대변인들 배석했기 때문에 네. 박범계 민주당 박범계 대변인도 모습이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태극기 배지했고 이렇게 보니까 추미애 대표는 패럴림픽 예. 뭡니까? 마스코트를 예. 네, 반다비를 차고 있네요. 그런 예, 모습도 좀 상징적이네요. 네. 네. 박주선 대표랑 공동 대표인데 유승민 대표가 참석했어요. 예, 제가 그쪽 당에 아까 좀 물어보니까는요. 네. 뭐 어느 쪽에 양보하지 않았을 경우에 네. 나이든 선배가 후배한테 양보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네. 약간의 대북 관련 좀 네. 시각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간에 오늘은 유승민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비서실장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들어와서 인사하고 네. 별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대표와 좀 이야기 좀 할 것 같았는데 두 분 다 별다른 이야기 않고 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대표와 악수한 여기서는 또 이제 이야기를 좀 합니다. 네. 하고 채널 2가 있나요? 네, 좀 있으면 살려주십시오. 예. 하고 모여서 역시 이제 오찬장으로 이동하는데 추미애 대표가 있고 예. 저기서 이정미 대표가 이렇게 손을 홍준표 대표에게 아주 앞쪽으로 나오시라고 하고 그림만 봐서는 예.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걸어가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 같습니다. 그림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예, 5당 대표 중에서 3사람 여성입니다. 그렇군요. 네. 추미애 대표, 네. 조배숙 대표, 이정미 대표 그렇습니다. 모두 진보 진영이네요. 네, 상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여성 대표들은 모두 다 진보 성향이군요.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찬장 모습, 저기서부터 이제 비공개입니다. 자, 미투 이야기가 화제예요. 저희가 이제 방금 전에 기사를 봤더니, 예.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합니까? 이제 재밌어라고 홍준표 대표가, 이게 무서워서 난 요즘 여성들하고 악수도 안 해. 이렇게 말했고, 추미애 대표는 또 두 분이 또 친하잖아요. 사본 연선 동기잖아요. 네. 네, 그렇죠. 연선 동기인데 물론 연배로는 이제 홍준표 대표가 위지만은요. 네, 추미애 대표가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렇게 또 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껄. 예. 그만큼 또 가깝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떨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걸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좀 사실에 가까울 수도 있다. 정말 떨고 있는 분위기가 있지 않느냐. 네. 아마 이런 느낌으로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대표뿐만이 아니라요. 네. 저는 국회 쪽에 다른 행사에 참석하다 왔었는데 네. 일부 여성 의원들이 네. 그럴 걸 이런 얘기를 좀 하긴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 사진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이 사실은 이제 아베 총리가 논란이 됐었던 사진입니다. 예. 너무
왼쪽 이제 아베 총리한테 일본 총리한테 했을 때는 국내에서는 대통령과의 영수회담도 참석하지 않고 일본 총리한테 가서 이렇게 넙죽 이야기하느냐 네. 라는 얘기니까 그냥 뭐 특별하게 넙죽 인사한 게 아니라 관례대로 인사했던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또 이렇게 고개를 많이 숙였을 때 하필 사진 찍혔다 이런 예, 입장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네. 오늘도 사실상 문재인 대표한테 저 정도면은 네. 고개 숙여서 인사한 걸로 그렇게 해석할 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들으신 것처럼 외교 안보에 대한 이야기 주로 나왔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고비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사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특사단의 방북 결과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려 나가면 좋을지 우리 대통령께서 고견들 이렇게 많이들 말씀들 해주시고 또 지혜도 이렇게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2000년도 6월에 평양 정상회담을 하고 돌아오셔가지고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지만은 그 이튿날부터 정일 위원장은 바로 핵전쟁을 준비를 했습니다. 2007년도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만 바로 핵실험을 또 계속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과거에 북한에 쏘았던 전철은 이번에는 밟지 마시기를 저희들이 부탁드리려고 오늘 왔습니다. 북측이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대화 기간 중에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일시 중단하겠다 이래 밝힌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북한이 일시적으로 제재와 압박을 피하고 군사적 옵션의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 벌기용 쇼를 하는 것인지 이번에는 실제로 비핵화의 길로 나올 것인지 이 여부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상호 약속, 검증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씩 확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이제 남북 대화 자체가 너무 서두른다. 지금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이었지만 남북 대화 자체를 반대하긴 어려워진 상황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화 정도는 반대했던 게 아니고요. 정상회담 자체를 반대하긴 했습니다. 정상회담을 할 경우에는 비핵화를 먼저 전제했을 경우에 가능하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동안에 과연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시간 벌기용 아니겠느냐라는 건데요. 시간 벌기용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시간 벌기용이라는 것은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혹시 대북 제재 압박을 느슨하게 해가지고 북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지금 협상 과정, 대화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국제적인 약속이라든가 미국과 공조해서 하는 압박을 더 느슨하게 푸는 것은 아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시간 벌기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만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던 그동안 여러 번 속았던 거 아니냐. 속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북쪽이 약속을 안 지킨 사례는 여러 번 있죠. 네. 그러나 이번에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동안에 대북 관련 평가했을 때는 유승민 대표라든가 홍준표 대표가 차이가 없었는데 오늘은 유승민 대표도 일정하게 이번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 내에서 역시 문재인 대통령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도 대북 문제가 나왔을 때 우물가에서 숭늉 참는 격이다. 현실은 상당히 급박하게 진전되고 있지만은 무조건적인 낙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심스럽게 간다. 그런 입장을 야당들한테도 전달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유승민 대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많이 내놨고요. 하지만 조언도 많이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도 자유한국당에 일부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홍준표 대표는 아주 강한 지적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늘 또 페이스북에 올린 화면 먼저 볼까요? 네. 챔벌레인은 히틀러의 합병을 승인해주고 유럽의 평화를 이루고 하겠다고 했고 하지만 그건 히틀러의 속임수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에
영국 총리가 히틀러와 그러니까 독일과 유화 정책을 쓰면서 독일의 침략 시간만 벌어줬다 이런 지적인 거죠. 예. 그래서 앞에서 청와대에서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우려한 점 정도를 얘기했지만 이렇게 네. 지금 SNS에 쓴 글은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서 문재인도 또 북한의 평화시로에 넘어가고 있다 이런 네. 얘기하고 있고요. 네. 챔벌린 얘기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영화 다키스트 아워 아시죠? 네, 네, 네. 그 영화를 봤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챔벌레인은 평화공세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히틀러한테 유럽 장악의 기회를 줬다. 네. 오히려 단호하게 물리쳤던 처칠이 오히려 맞았다. 그 영화가 얘기. 처치를 다룬 영화죠. 예, 그랬는데 다른 영화 평론가는 강경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네. 처칠이 어떤 방식으로 해서 국민을 이해하는 노력을 했던 것 초점을 거기에 둬야 된다라는 네. 겁니다. 네. 그 점에서는 현재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고 하는 그 방법을 택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지 네. 강경하게 부딪히는 게 목표는 아니다. 그렇게 네.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과 민주당 여당이니까요.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긍정적 입장을 내놨고요. 관련해서 최근에 SNS에서 화제가 되는 사진 하나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네. 지난 이게 대선 전입니까? 대선 전이죠. 전입니다. 네. 대선 전에 유력 주자로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네. 협상 가져 더 니고시에이터 소개를 했었는데 타임즈의 표지 모델로 표지 협상가. 모델인데 예, 네. 내용인데 문재인 당시 후보가 그동안의 경력이라든가 성향으로 뛰어난 협상가는 뜻이 아니라 네.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김정은 또 트럼프 대통령 또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네. 여러 가지 협상적인 과제를 안고 있고 협상가적인 그런 뜻이군요. 실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네. 것인데 네. 그 점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행보는 어려운 가운데 상당히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표가 지적한 내용 중에 평화 위장쇼가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이. 예. 그런데 이제 특히 남북 정상회담이 근데 지방선거 2달 정도 앞두고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야당 총재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까 우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다가 지방선거용 이장 평화쇼라고 네.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냥 북의 평화쇼가 아니라 북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네, 네. 그러면 지방선거는 누가 치릅니까? 여당이 치르니까 네. 그렇다면은 지금 정부 여당이 이것을 평화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그 말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다만 이렇게 북한 대북 관계를 주도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게 선거 국면에서 혹시 네. 여당한테 유리한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것은 현재 홍준표 대표로서는 경계는 할 만하겠습니다. 네. 정치권의 미투 관련 질문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오늘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거죠? 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고 이른바 잠적이라는 표현 언론에 쓰고 있는데 대신 안희정 전 지사 옆에서 정무직으로 같이 일했던 사람은 계속 안희정 지사하고 소통을 하고 있으면서요. 네. 다른 좀 잘못 전달된 정보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다 이렇게 나서고 있어서 네. 측근들은 소통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여당, 특히 추미애 대표는 오늘 또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고개를 숙였는데 홍준표 대표는 민망한 사건이 자꾸 좌파 진영에서 벌어진다. 좌파 진영에서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다라는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겠습니다. 45년 전에 하숙집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내가 관여하지도 않았고 나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났던 사건을 지난 대선 때 저들이 얼마나 나를 핍박을 했습니까? 최근에 미투 운동이라고 벌어지고 있을 때 처음 시작할 때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거는 홍준표와 우리 당의 모 의원을 덮어 씌우기 위한 출발로 봤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되니까 민망한 사건들이 좌파 진영에서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투 운동이 이제는 우리 당의 최모 의원도 누명을 벗었고 나도 이제 누명을 벗었기 때문에 좀 더 가열차례 해가지고 좌파들 좀 더 많이 걸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자유한국당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강력한 호재를 만났는데, 근데 김성태 원내는 또 이런 말 했거든요. 오늘 비난보다는 자성하겠다. 이 네. 말은 여야 가리지 않고 분명히 앞서 말씀하셨지만 여의도 1번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누구든
걸릴 수 있다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를 반영한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과거의 우리나라의 사회문화 분위기 속에서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모두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고 좀 움찔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홍준표 대표 얘기했던 아시겠지만 과거에 책에 썼던 무슨 정제 해가지고 계속 그동안에 별명이 많이 붙었었죠. 네. 그런데 오히려 이쪽에 많이 있지 않냐라는 얘기인데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유여의 전 최고위원이 네. 사실은 요새 미투 이상으로 본인은 훨씬 더 센 것을 본인은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자유한국당 내부의 여성 의원을 받아주지 않았느냐 다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줄지 네. 마치 유해의 전 최고위원이 얘기했을 네. 때는 미투 운동이 전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마는 네. 다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정봉주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앞두고 갑자기 출마를 포기했어요. 잠깐만 볼까요?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예, 현직 기자인데요. 전직 네. 당시의 기자 지망생이었던 저 사람이 네. 이걸 썼는데요. 당시 뭐 여러 가지 문자도 보내고 했었는데 지금 나온 것은 바로 이미 그때 BBK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기 전이었는데요. 네. 바로 직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포옹하려고 하다가 키스를 무리해서 하려고 했다. 네. 이런 얘기인데 그게 퍼진 가운데 오늘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애초에는 해명까지 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파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이후에 다시 네. 하겠다라는 것인데 정리한 이후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다시 할 수 있을지 네. 사안이 조금 지금 피해자로 주장하는 사람 입장이 확인되면서 커진다면은 서울시장 출마 문제 다시 한번 제거가 될 수 있을지 네. 어쨌든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네. 이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중요한 새로운 또 화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자, 남북 대화의 주도권을 잡고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지방선거에 여권이 좀 유리한 모습 같고요. 또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은 누가 봐도 여권이 불리한, 야권이 유리한 상황입니다. 지방선거 남은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가장 큰 남은 일정은 봤을 때요. 기초단체장 중에서 광역에 도전하는 사람들 있죠. 네. 가장 최근에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도 네. 있었는데 거기에는 선거일 90일 전까지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며칠 안 오늘 남았네요. 15일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미 15일 날 전까지 그만둬야 되는데 네. 그 10일 전에 해당 지방의회에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니까 네. 이미 할 사람을 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양기대 광명시장도 또 하나 했고요. 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중에서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30일 전에 그만둬야 됩니다. 30일 전에. 그러면 네. 아마 그게 5월 14일이니까요. 네. 기회가 있긴 합니다. 사실은 배수의 진을 치고 하려는 사람들은 미리 그만두고 도전하려고 했었는데 네.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그러면 의석만 줄어드니까 고민스럽다 해가지고는 최종 결정된 사람만 그만두도록 가급적이면 하자. 심지어는 최종 결정되는 과정도 현역 의원의 도전은 가급적 만류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국회의원들이 광역단체장에 도전하려고 하면 네. 5월 14일까지 그만둬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것이겠습니다. 여야 의원 수가 지금 서로 한 석이 아쉽잖아요. 지금 몇 석 차이 납니까? 지금은 좀 116대 121석이니까요. 좀 네. 차이가 나긴 5석 합니다. 차이 나는데. 예. 네. 거기다가요. 끝나고 나면은 보궐선거에서 또 의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보궐선 5석입니까, 이번에? 예. 네. 또 현재 7석인데요. 네. 현재 확정이 된 게 7석인데요. 네. 그것도 역시 5월 14일까지 새롭게 가능성이 생기면은요. 네. 지방의회 단체장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만두면 그것도 역시 보궐선거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한 10석 내외가 될 수 있다는 건데 네. 대신 국회 구성은 지방선거 전에 후반기를 구성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결과는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네. 해석도 있습니다. 최소한 7석 이상의 국회의원도 뽑아야 합니다. 네.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웅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